자, 최종병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저 전쟁기념관에서 만났어요. 전쟁기념관에 전쟁하러 간 건 아니고. 어제 저 전쟁기념관에 우리 원윤철 대표의 책 다시 국민 속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이 북콘서트가 있었고요. 제가 원윤철 대표하고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크를 했는데 그 자리에 뭐 정말 백전노장 역전의 용사들이 다 모이셨더라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좀 나이 좀 어릴 때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원내대표하고 제가 원내 수석했어요. 수석을 하셨구나. 아따 그때 김무성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그때 진짜 이게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냐 그러면은 네. 그때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대표잖아요. 예. 그때 180석 얻는다고 저 그때 참석했거든. 막 큰 소리 치고 그랬죠. 네. 그 표정 관리하자고 막 그러던 사람이 탄핵 정국에서 배신하면서 네. 본인들 때문에 그 배신 안 했으면은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뭐 180석 얻을 정도로 정책이나 뭐 그런 그 국정 운영을 잘했는데 네. 갑자기 탄핵시키는 거야.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허구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8년 9년 지났는 지금 보면은 그들의 배신 행위 네. 또 탄핵에 대한 단절을 참 못했구나 우리가. 네. 우파도 배신하면 죽는다. 그게 이제 소위 저건 뭐 개인적인 인간적인 배신이 아니고 그렇죠. 이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국민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네, 대의를 배신한 거죠. 그죠? 그 체제에 대한 배신을 하면서 그 다음 들어오는 거는 반체제, 소위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 나라를 이 지경 만드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당하고도 또 그런 짓을 한 놈들은 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때가 뭐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 이제 총선에서 어쨌든 한석 졌어요. 그 다 김무성이 때문에 진 거죠. 그 대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자유한국당입니까? 그 신한국당입니까? 거기서 이재만 위원장을 공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무성이가 뭐 도장 달고 뭐 도장 들고 튀는 뭐 이런 이 쇼까지 활극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의 공천을 취소하고 그리고는 공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그 자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사진 걸고 다니면서 그래갖고 배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이재만 공천을 고수했으면 우리가 지지 않아요. 한석 졌으니까. 그때 저는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 예. 아무도 말 못하는데 저는 뭐 유승민 보고 사진 내려라. 네. 욕하면서 왜 사진 붙이고 다니냐. 네.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유영아 또 서초 공천 예. 그것도 보이콧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고비고기마다 꼭 그렇게 일을 저지른 자들이 있어요. 놈이라 하고 싶은데 방송이라서 그냥 자들이라 하는데 예. 그 자들의 자기 중심적 정치 그래서 이 역사라든지 체제라든지 정체성에 대한 고심이 그리 많이 없이 자기하고의 관계에 우선 매몰되어 있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적질을 한 거죠. 그런데 또 그게 5년 지나고 3년 그렇게 2년까지 해서 한 6년 지난 다음에 똑같은 일이 예. 8년 후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예. 야, 이것은 뭐 결론은 저는 좀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아쉬운 것은 뭐 탄핵은 불법 거짓 선동 조작 업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그 역사적인 인식에서 좀 가주셨으면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네. 그 국민 합의라는 부분 때문에 하신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이제는 우파들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뭐 예. 지금 체제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과하라 해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재판도 아니고 특검 중이잖아요. 특검. 예. 특검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특검 중인데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란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판부가 이거 내란 아니야. 보니까 이게 뭐 거짓도 많고 중간에 뭐 조작된 것도 있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재판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 보수 정당에서 아 이거 뭐 내란 뭐 소위 계엄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좌파들은 바로 아 이거 내란에 대한 사과를 한 거다. 네. 그럼 재판부는 그럼 내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네, 유죄 안 때리면 이상해지는 거지. 재판도 예. 하기 전에 내란을 네. 인정하는 그러한 몰상식적인 일들을 소위 국민의힘을 해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좌파들은 당연하죠. 네. 뭐 위헌정당 소송할 거고 정치는 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 국민의힘을 해체해야지 자기 길이 생긴다는 자들이 있는 아하, 거예요. 예. 그 자들이 바퀴벌레다 같이 스멀스멀 기어나와가지고 기어나오는 방법이 이제 사과해야 돼. 그럼 자기들은 정당화되잖아요. 탄핵을 시킨 게 정당화되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똘마니들이 이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도 얘기해. 아니 뭐 체제 전쟁이라는 인식을 못하니까 중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수 언론이라는 쪽을 우리가 예의주시해 보면은 아니 사과를 받아야 될 거는 이재명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1년에 일어나는 법치 사망이라든지 상권 장악이라든지 그들이 하는 행태, 네. 공무원을 사상 검증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재명 정권이 사과해라, 철회해라 이런 얘기를 한 언론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거야. 아니 사과는 뭐 본인이 이미 사과를 했는데 무슨 또 사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함부로 사과 이꼬로 내란을 인정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되고 국민의힘은 해체를 해도 괜찮다는 명분을 주는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예. 해체를 바라는 자들이 있다. 이 자들에 대한 정리를 빨리 하지 않으면은 예. 선거 치르기 힘들다 그렇게 봐요. 이 사과 얘기 나오니까 한 가지만 더 좀 이것도 참 아픈 기억인데 그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온갖 거짓 가짜 뉴스를 가지고서 압박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잖아요. 그 이제 족보 언론들도 일제히 사과해야 된다. 그 할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사과라고 했어요. 그 사과라고 한 그 직후 뭐 생방송으로 사과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패널들 앉혀놓고서 사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전부 다 진정성이 없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 없는 사과는 해서 뭐하냐 다시 해라.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머리 숙이면 두 번 머리 숙이라 그러고 머리 숙이면 그 목을 꺾고 허리 숙이면 허리를 꺾는다. 이 전형적으로 그 2016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 거듭된 사과 그 2016년, 2017년에 그러한 부분들이 그 얘기하면서 기다렸던 듯이 태블릿 PC를 까잖아요. 예. 지금까지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한동훈입니다. 네. 태블릿 PC의 조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한동훈 팀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 두 번의 탄핵이 그런 자들에 의해서 됐다. 이제 그 사람들을 좀 징계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하는 부분에서 힘은 당원들이 실어줘야 되고 국민이 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지율을 높이고 특히 뭐 고향이라는 충청권에서 국회의원이 충청도에 있는 국회의원이 대망론을 가장 근접하게 1등을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래요. 예. 충청의 국회의원이 그러면은 충청에 있는 분들이 중심을 잡고 그런 길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이미 이게 체제 전쟁이라는 선언을 했잖아요. 네. 전쟁하는데 상대편에 대고 사과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데 안에 앉아가지고 전쟁을 치를 생각은 안 하고 당을 해체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두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체제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정확하고 내자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란 체제 전쟁. 뭐 좀 계엄에 대한 사과 안 돼. 그다음에 고개 숙여도 안 돼. 좌파들의 지금 독재의 길을 열고 가는 좌파들하고는 체제 전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과하고 중도 타령을 할 때가 어디 지금 중도가 어디서 체제 전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가는 길이 이제 옳은데 뭐 구미 집회를 보면서 좀 느낀 점은 좀 더 분발해라. 특히 이제 TK 지역에서 하는 소위 체제 전쟁에 대한 서막을 열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별로 10,000명 모여야 된다. 500명 모이가 뭐 하냐. 그래서 특히 TK 국회의원들이 분발해서 이거는 체제 전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게 아니 뭐 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면서. 아니 한 10년 넘게 오로지 광장에서 좌파 종북주 좌파들과 투쟁해 온 사람들 장애 집회라 그러면은 그냥 눈 감고도 뭐 ABC가 싹 나오는 이런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또 이 우리공화당 뭐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이런 그 우파 단체 자유화혁신당 이거하고 손잡고 하면은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도 가능해요 쉽게. 그걸 국민의힘 혼자서 뭘 하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017년 3월 1일의 규모는 언제라도 모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더 희망적인 것은 2030, 40 세대들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그것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러한 부분을 빨리 껴안고 국민의힘이 황골 탈퇴하겠다. 그리고 자기 변화 개혁도 같이 이뤄가면서 하면은 저는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지만은 지금 뭐 이재명 정권이 지금 뭐 민주당이 하는 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걸 가지고 사과하라 소리 안 하고 반대로 역으로 사과하라.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을 사과하라 하는 건 또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냥 내란에 이제 내란이 이게 문제가 내란이 아닐 경우도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과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큰일 난다. 큰일 나죠. 그래서 큰일 나죠. 사과라 말은 입에도 꺼내지 마라. 입에도 꺼내지 마라. 근데 이제 그 뭐 초선 중에 뭐 한 서너 명이 그래요. 지금 한동훈 똘마니들이죠. 근데 이제 재선 중에 난 재선 전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뭐 권영진이 하고 뭐 한 2명 더 되는 것 같아요. 해갖고서 뭐 사과해야 된다 그러고 또 권영진이는 뭐 하여튼 뭐 좀 그러고 있는데 이게 저 혹시 우리 조원진 대표 원래 지역구 아니에요? 제 지역구죠. 근데 이런 뭐 참. 저는 제 지역구라서 뭐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그 탄핵 정국에서 투표하러 정하자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 35명 정도 되는데 네. 거기 앞장던 사람이 권영진이잖아요. 그 당시에 투표하러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투표하러 들어가면 그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투표하러 들어가자 뭐 또 뭐 특검 수용하자 이런 자들의 모습이 지금의 중도 타령하는 자들이다. 결국은 그들은 뭐 권영진은 뭐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때 뭐 탄원서까지 냈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대구 시민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 탄원서를 서명을 두 번의 탄핵에서 지금 중도 얘기하는 오세훈, 박형준, 그다음에 권영진 제일 앞장서 가지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이제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좌파 놈들이 오른쪽 보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도 뭉치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이재명의 짓거리들을 국민들이 이제 용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길은 이제 가는 길은 제대로 가는 거 있으니까 이제 지지를 해주고 국민의힘 또 자유파 국민들이 뭉쳐주면은 좌파 것들은요 사실은 약점이 많습니다. 많죠. 우리가 강하면요 쟤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뭉쳐서 연대 통합 합당을 통해 가지고 하면은 좌파 것들 크게 뭐 그다음에 그래 되면요 국민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경험을 한 10년 동안 이런 경우를 보니까 좌파들의 함정에 넘어가지 마라. 예. 그 장동혁 대표가 구미에서 그 연설하면서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자꾸 비난하는데 나는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불리는 게 안 부끄럽다. 나라가 쓰러지는데 한마디 못하는 게 부끄럽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연설을 보면서
대표가 여러 차례 그 자유파와의 그 연대 연합 이거를 강조를 했는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마침 우리 조은진 대표가 이끄는 우리 공화당에서 그 보수 통합의 마중물을 하겠다 이렇게 그 입장문까지 발표를 했어요. 좀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자유파 제4정당이 뭐 이제 우리 공화당, 그다음에 자유야 혁신,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어쨌든 연대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마다 조금씩 달라요. 부정선거 문제, 뭐 윤호개인 문제, 뭐 조금씩 다른데 이 체제 전쟁 하나로 일단 같이 가자.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소위 중도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을 해체시키려는 자들, 혹은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던 혹은 길을 들이겠다는 언론들, 여기에는 국민들이 막아줘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지금 언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게 12월 3일 전에 예. 무슨 뭐 공동 성명이 됐던 어떤 공동 그런 부분들이 하고 우리가 연합 집회 부분들도 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1월 달 전에 내란에 대한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했잖아요. 네. 1월 달 전에 이걸 이제 내란에 대한 부분들을 나오면서 위헌정당 신청을 더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뭔가 가시적으로 연대라는 부분들이 좀 가시적으로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전체가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이 체제 전쟁에 대한 예.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를 막아내자라는 데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설마 하다가 이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고 또 저것들은 늘 그 상상 이상의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은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것들이 내란 1심이 뭐 끝나든 안 끝나든 상관없이 일단 뭐 1심에서 뭐 한덕수 한 명이라도 내란죄 유죄가 나오면 그걸 딱 잡아가지고서 바로 헌재의 내란 정당 해산 신청에 들어가면 저거 완전 좌파들이 장악한 헌재가 뭐 신속 재판해 갖고서 해산 땅 때리는 순간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탈당을 해도 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되는데 그것을 또 바라는 사람들도 내부에 있으니까 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당으로 보면 당원들을 믿고 네. 그래서 어떤 중대한 결정할 때는 전당원 투표제를 이용하십시오. 그러니까요. 라고 말을 예.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당원 게시판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장동혁 대표가 하소연 맞을 필요 없다. 이거 전당원한테 물어보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뭐 그런 또 이제 자유파 정당들하고의 연대 통합 이런 부분들도 뭐 전체적으로 그러한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입장에서는 뭐 좌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청래가 그런 거 잘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딱 그 문은 열었다고요. 체제 전쟁에 대한 서막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는 당원, 자유파 국민 그리고 여론이에요. 이 지지도가 높아가면은 저희들이 함부로 못할 거다. 저는 뭐 내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심판에 대한 그런 선거도 선고. 그 재판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의 계엄이 내란이다. 그것이 탄핵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그 국민의힘 비난글을 7년 동안 6만 5천 건을 계속 올린 이 사람의 계정을 국적 이제 X가 국적을 공개해서 보니까 중국 계정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25개씩 올려야 6만 건이 넘는다 그래요. 그럼 거의 직업적인 이제 댓글꾼인데 이게
한국 사람처럼 이재명 얼굴 이미지까지 그 X 계정에 닉네임 옆에다 붙여놓으니까 뭐 딱 한국 사람인데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 X는 지금 중국에서는 아예 그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게 지금 통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랬다면 이건 중국 공산당이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의 그 보안 쪽에 일하는 이런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거주는 싱가포르에서 하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이것이 이제 사용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X를 통해서는 확인이 여기까지는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통제 국가니까 예. 중국 계정이 저렇게 외부로 나가면은 중국 보안당국은 다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가정해 보면은 중국하고 북한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중국이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하나만 있을까? 그래서 왜곡된 여론이라는 게 공산국가들 중국이나 북한에 의해서 이러한 왜곡된 여론이 국내의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또 그 영향이라는 게 좌파 언론들을 준동을 해요. 항상 띄우면은 좌파들이 그걸 가지고 여론화 시켜요. 네. 여론화 시키고 여론조사에 그걸 반영을 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국민들은 속는 거잖아요. 네. 진정한 국민들의 민심이 아닌 외부 세력에 의한 그러한 여론 조작 문제는 네. 어쨌든 판해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그건 뭐 자기들 상관없는 일이야 이러면 중국 정부에다가 특히 중국 대사관을 대사를 조치하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라. 그런데 자기들은 뭐 뒤에 앉아서 웃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정치의 혼란을 만들었는데 민심이 왜곡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저는 뭐 어떠한 상황보다도 중국이 개입하고 북한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 거기에 국민들의 여론이 흔들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도 우리가 공조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네네. 정보 분야에서 혹은 미국이 이미 이 문제를 알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들을 좀 내놓는 게 그래서 좋겠다. 미국은 이게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X만 그렇겠냐. 예. 그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그 다른 포털들도 지금 국적 표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소위 우리 자유파 중에서 우방 국가에 있는 분들의 저항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또 역으로 잘못될 수도 있다. 오히려 네. 이 문제는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미국이 네, 갖고 네. 있는 자료들이 많을 거예요. 아하. 그런 의미에서 바쁘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을 할 시점이 됐다 이래 봐요. 이제 관세 협상 문제가 실패로 끝났고 미국은 얻을 거 다 얻었는데 네. 한국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미국의 신뢰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이 체제 전쟁이 뭔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고 네. 이것을 탄핵하고 내란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미국 측에다가 명확한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 입이 장동혁 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제1야당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은 이제 그 당무를 좀 정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불가피하고 또 지금같이 반이재명 전선 구축을 사실은 거의 혼자 몸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미국을 갔다 오려면 뭐 3박 4일 정도는 시간을 내야 뭐 오며 가며 비행기에서 이틀을 자더라도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특히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아마 시간 내는 것 자체가 뭐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지금 우리 조원진 대표님 말씀하신 바로 그 일.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장동혁 대표를 만나 줄 거라고 봐요. 뭐 그러한 부분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백악관의 생각은 저는 좀 전달을 받고 있는데 네. 백악관은 상당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얘기들을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얘기하보다는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중국의 그 한국 정치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든지 네. 북한인 해커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과 공조를 할 필요가 국제 있습니다. 공조가 이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무슨 X 자체가 미국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점에서도. 미국이 나서서 통제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던지면은 미국의 지금 소위 반미주의자들의 출입국 금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1야당으로서 지금의 암묵한 사회주의 독재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것도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이다, 이래 보는 거죠.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금 IMF가 이대로 가면은 너네 위험하다. 조정은 의원은 IMF 경고를 무시하면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경고하고 나섰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때 돈 한 400조에서 500조 가까이 풀어서 이 상황들은 예측이 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 때 그것을 이제 좀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지만은 돈이 풀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뭐 200억 불씩 뭐 매년 준다니까 외환보 유고가 460억밖에 안 되는데 벌써 외국에서 경고를 날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은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뭐 지역화폐 26조, 그다음에 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구에 29조, 그리고 아동수당 8세 늘리고, 또 김민석이는 13세까지 늘린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그 돈을 풀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경제 성장은 멈추는 거잖아요. 그 고물가, 고환율. 그러니까 그런 고실업. 상황에서 뭐 고실업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돈이라는 게 돌아야 되는데 부동산 가는 길을 다 막아 놓으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또 코스피 5천에 속아가지고 그거 가고 증시로 있잖아요. 갔다가. 그래서 지금 나라 경제를 6개월 만에 이렇게도 망하게 할 수 있구나. 망조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나름대로 우리가 성장을 해가면서 뭐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돈을 풀고 이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 300조, 이재명 끝날 때 정도 되면은 2,000조 가까이의 부채가 된다. 네. 그럼 150%잖아요. 그래 되면은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 망했는 경제는요, 이거 일으키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망하는 건 돈을 순간이고. 뿌렸는데 해소할 수도 없어. 그러면 돈을 뿌리면은 그게 뭐 R&D 자금이나 이런 데 뿌리고 이러면 모르는데, 이건 뭐 퍼주기에 뿌리기니까 이거에 대한 IMF의 경고는 굉장히 엄중하다. 돈 가치가 IMF 때보다 환율이 더 떨어져 보면은, 그렇죠. 돈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면은 이건 어떻게 하겠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 망한다. 이러한 교훈을 그렇게 1년도 안 걸리고 우리가 6개월 만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재명의 경제정책, 퍼주기 정책에 돈 주면 받아야죠.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네. 아니 70대의 여론이 돌아서고 있더라고, 이재명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전국을 많이 돈 다니잖아요. 뿌리는 효과가. 전국을 많이 다니니까 우리가 이제 서명대 하잖아요. 범죄자 이재명 재판 속게 하는데 뭐 한 5천, 주에 한 5천 명 정도 받아요, 서명을. 네. 그 전국에 이제 여론을 들어보잖아요. 이거 70대들이 저 돈 받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하. 그래서 선배님들이 제발 좀 부탁하는데 옆에 얘기를 좀 하세요. 돈 줄 때는 받으시라고. 그런데 그 돈 주는 게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는 인식을 하시고 받아야 된다. 돈은 받아가 서시되, 그 돈에 그 소위 말하는, 저는 매표형이라 보는데 매표형에 넘어가시지 마시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의 미래가 없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선배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 이 말은요 현장 가서 말씀드린 거야. 돈 받아 쓰셔라. 네.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게 좋겠다. 내가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국민의힘이 이제 체제 전쟁을 더하지만은 네. 우리가 생각했던 70대 이후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사실 우리 자유우파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참 접근하기 어려웠던 게 20대 30대잖아요. 근데 20대 30대는 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의 1, 2, 3계엄 이후에 1년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각하고 깨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948년 정당 만들고 이 보수 정당이 2030, 40 세대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 답을 줘야 된다. 기성 정치권에서 그것도 특히 국민의힘에서 빨리 답을 줘서 이 세력들이 자발적인 애국의 발로로 나온 이 세력들을 중심으로 네.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한번 해보자. 그것이 그들의 분노, 미래에 대한 암흑함. 뭐 그런 대한 뭐 그들에 대한 답을 좀 주자. 그것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고 있는 체제 전쟁하고도 맞물려 있다. 그런 두 번의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은 네. 이제 정말 어렵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자유우파 국민들 특히 우리 모든 그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이 같은 길로 가는 게 좋겠다. 우리가 소위 아스팔트 우파 행동하는 우파 정당들도 거기에 보조를 같이 맞춰서 함께 갈 생각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